여러분 혹시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인페인트 기능을 사용해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인페인트는 전체 이미지에서 작은 부분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 인페인트를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 번 활용해서 원본 이미지를 완전히 탈바꿈시켜 보고자 합니다. 이때 저는 XDXL 체크포인트를 사용했는데요. 이 결과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럭스 체크포인트를 활용해서 이런 외곽 라인을 좀 더 선명하게 바꿨고, 쿠션이나 소파의 디테일도 보강하고 그 외에 여러가지 디테일들을 더욱 선명하게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사전 테스트를 해본 결과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시드 값을 고정하지 않고 리얼하게 촬영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끝까지 지켜보시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작업은 웹UI 폴즈에서 진행합니다. 웹UI 폴즈를 이렇게 런치 해주신 후 이미지 투 이미지 탭을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 저는 이번에 UI에서 All 모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All 모드를 사용하면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변형한 세팅을 그대로 저장하신 다음에 다시 웹UI 폴즈를 런치하셨을 때 같은 세팅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사용할 XDXL 체크포인트를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거넛 XL, 저그 XBY Run Diffusion이라는 체크포인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주 사용해왔던 체크포인트고요. 이 영상이 상세 설명란에서 실습자료 페이지 링크를 타고 접근하시면 이와 같이 체크포인트, 저거넛 XL 다운로드를 위한 URL과 어느 곳에 저장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플럭스 모델도 같이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플럭스1 데브 체크포인트 모델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VAE 모델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XDXL용 VAE 모델 다운로드 링크가 있고요. 이 아래 플럭스 모델용 VAE 모델 다운로드 URL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텍스트 인코더가 있는데요. 이것들도 다운로드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여기 하단에서 To Inpaint 탭을 확인하시고 이것을 클릭해 주시고 이곳에 원본 이미지를 불러와야 하는데요. 그 원본 이미지는 앞서 말씀드린 실습자료 링크 가장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원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셔서 희망하시는 폴더 안에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그 외에도 이런 이미지들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 화살표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신 원본 이미지를 선택하고 이렇게 불러와 주세요. 그 다음 인페인트를 적용할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곳에 마스크를 그려 주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작은 아이콘들이 보이죠? 이것들이 마스크를 그리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이것이 붓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고, 그리고 혹시 이미지가 이렇게 너무 크거나 너무 작게 되었을 때 화면에 꽉 채우기를 하는 센터 포지션, 이것은 마스킹이 된 것을 다시 리셋을 해주는 리셋 버튼. 이렇게 그리게 되면 너무 이미지가 작아서 작업하기 좀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맥시마이즈 버튼을 눌러서 화면에 꽉 채우기를 해주시고, 너무 화면에 크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을 마우스 스크롤 버튼 가운데 버튼을 회전시켜서 작게 줄여줍니다. 그 다음으로 이 이미지를 최소화한 다음에 이곳에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제가 챗GPT를 이용해서 미리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곳 실습자료 페이지에 프롬프트 앤 UI 세팅에 있고요. 파지티브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이곳에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부정 프롬프트도 복사해서 이곳에 붙여 넣어주겠습니다. 긍정 프롬프트를 보시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묘사하는 라인이 있고 각 사물별로 프롬프트를 줄바꾸기를 해서 구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AI가 각 사물을 묘사하는 내용을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이곳에 XDXL용 VAE를 지정하는 것을 깜빡했네요. 여기에 SDXL 언더바 VAE Safety Tensor 이것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으로 내려가서 해상도를 지정하겠습니다. 이 해상도를 지정할 때 저한테는 이렇게 3개의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만약 여러분께서 굉장히 기본적인 이 확장 도구인 웹UI Aspect Ratio 헬퍼를 설치하셨다면 이와 같은 아이콘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삼각자 모양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 이미지의 해상도를 인식해서 이렇게 해상도의 수치를 이곳에 입력해 줍니다. 혹시 Aspect Ratio 헬퍼를 설치하지 않은 분들은 직접 1280720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FG 스케일은 숫자 8을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To InPaint라는 이 탭과 관련된 옵션들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이쪽 실습 페이지에 제가 관련된 설명을 이 인페인트 옵션 항목에 이렇게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마스크 블러는 이 마스크된 영역의 가장자리를 명확히 구분짓지 않고 블러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스크 영역과 나머지 영역 간의 경계가 자연스러워집니다. 기본값은 4픽셀인데요. 저는 보통 4에서 8 정도를 사용하는데 오늘은 그냥 그대로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마스크 모드는 인페인트 마스크가 있고 인페인트 not 마스크드가 있습니다. 인페인트 마스크드는 이 마스크된 영역에 프롬프트를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마스크하지 않은 영역에 프롬프트를 적용할 것이냐를 결정하기 위한 옵션입니다. 이쪽에 있는 마스크드 컨텐트는 이 마스크 영역 안에 있는 원본 이미지를 새로운 이미지 생성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쪽에 오리지널은 이 마스크 영역 안에 있는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참고해서 이미지를 재생성합니다. 만약 이 마스크된 영역 안에 어떤 사물이 있다면 그것의 형태와 색상을 참조해서 새로운 사물을 채워줍니다. 따라서 이 마스크된 영역 안에 어떤 사물이 존재할 경우에 적합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마스크 영역 안에 원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Fill 옵션이 더 적합합니다. Fill은 이 마스크 영역의 색상 값을 참고해서 새로운 사물의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따라서 마스크 영역 안에 어떤 사물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사물의 이미지를 잘 생성해 줍니다. 다만 이 영역의 색상 값을 참고하기 때문에 이 환경에 있는 색상과 완전히 다른 색상을 원할 경우 색을 표현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Latent Noise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Latent Noise는 아주 새로운 잠재 노이즈를 이곳에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색상과 관계없이 좀 더 풍부한 색상을 사용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인페인트 에어리어는 인페인트로 재생할 이미지의 영역을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Whole Picture는 이미지 전체를 재생성합니다. 다만 마스크 영역에만 프롬프트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하면 마스크 영역과 전체 이미지 간의 이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곳에 Only Masked가 있는데요. 이 Only Masked는 마스크 영역만 확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정하기 때문에 특정 사물의 왜곡된 형태나 부족한 디테일을 수정하기에 적합합니다. Only Masked를 설정하고 이미지를 생성해 보시면 이 부분만 크게 확대해서 이곳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팅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저를 따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블러는 그대로 두고 인페인트 마스크를 설정하고 Fill로 한 다음에 Whole Picture를 선택해 주시고 샘플링 메소드는 DPM++2M SDE와 스케줄 타입은 Keras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제 컨트롤 넷 이곳에 첫 번째 컨트롤 넷 유닛을 사용하고요. 이곳에 업로드 인디펜던트 컨트롤 이미지를 체크해서 이곳에 스케치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이 이미지인데요. 이곳에서 기본적으로 픽셀 퍼펙트, Allow Preview를 선택해 주시고 이곳에서 스케치를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스케치와 이곳에 있는 스크리블은 완전히 동일한 기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XL이 들어가 있는 이런 DXL용 컨트롤렛은 스케치라고 부르고 있고요. SD2로, SD1.5를 뜻하는 SD2로는 스크리블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능의 컨트롤렛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니까 스크리블을 선택하거나 스케치를 선택하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프리프로세서는 가장 기본적인 스크리블 PD넷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폭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프리뷰가 생성돼서 어떤 방식으로 이 이미지가 해석되고 이것을 통해서 이미지가 제어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델은 현재는 SD1.5 버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XL 버전인 SAI, XL, 스케치 256, 로라 이 버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살짝 놓쳤는데요. 여기 디노이징 스트렝스는 현재 0.75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0.5로 선택하시면 지나치게 이미지 생성이 과감하게 추론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이 수치를 조절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시드 값은 랜덤 시드, 여기 있는 주사위를 눌러서 -1이 나오게 해주시고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런 프롬프트로 이렇게 인페인트를 위한 마스크를 지정하고 이렇게 컨트롤 S의 스케치를 선택해서 한꺼번에 많은 사물들을 생성하고자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이 제너레이션 단축키가 컨트롤 엔터입니다. 어느 곳에 위치해 있든지 컨트롤 엔터를 선택해 주시면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시간은 약 20초 정도가 걸렸는데 결과를 이렇게 보시다시피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제가 스케치에서 원하던 사물들이 다 들어가긴 했네요. 하지만 그 컬러라든가 아니면 형태의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왜곡이 굉장히 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인페인트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물을 생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물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분리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분리했냐면 여기 실습자료 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방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소파, 벽에 걸린 그림, 원형 티테이블과 카펫, 이쪽에 있는 포인트 벽, LED TV, 플로어 램프, 그리고 실내 식재, 이것들을 이렇게 개별 그룹으로 묶어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소파를 먼저 생성해 보겠습니다. 일단 마스크 영역을 다시 지정해 줘야 되겠죠. 여기서 리셋 버튼을 눌러서 완전히 제거하시고 이것을 보면서 소파가 들어갈 영역을 좀 더 크게 마스크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대하셔서 그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역이 이쪽 그림 영역까지 침범할까봐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스케치도 소파만 그려진 그 스케치로 변경할 것입니다. 여기서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소파만 들어있는 그 이미지를 이곳에 넣어주시고 프리프로세스를 한번 눌러서 이렇게 볼까요? 이제 여기 프롬프트에 있는 내용들을 소파에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상단에 있는 분위기를 묘사하는 그 프롬프트는 남겨두겠습니다. 생성. 네, 첫 번째 이미지가 별로 잘 나오지 않았네요. 컬러의 측면에서는 개선이 있었지만 여기 외곽 라인이 너무 진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네요. 사실 그 이유는 이쪽에 하단에 있는 컨트롤 렛 이 스케치에서 이 프리프로세서의 이 라인을 보시면 이렇게 두껍게 나와 있는 라인이 이렇게 표현이 됐죠. 따라서 이 컨트롤 렛 스케치가 너무 강하게 이곳에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소파의 형태를 왜곡시키는 오히려 비현실적인 소파의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컨트롤 웨이트, 컨트롤 렛의 강도를 낮춰주는 방법입니다. 저는 여기에 0.5 정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묘사하는 이 프롬프트도 제거해서 오로지 모던 소파 그리고 올리브 그린 장식 패턴의 쿠션들을 생성하도록 프롬프트를 좀 더 단순화해서 명확하게 AI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Generate. 네,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나왔는데 이 프롬프트를 단순하게 그 사물에 대한 묘사만 남기는 것이 가장 잘 나온다는 것을 몇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미지들이 별로 그렇게 썩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잠시 후에 프록스 모델을 활용해서 이 이미지를 전반적으로 재생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훨씬 결과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온 이미지들 중에 가장 스케치와 유사한 이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이미지를 이렇게 끌어다가 이곳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셋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이미지가 이쪽에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쪽 소파 위에 걸려있는 그림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고 이쪽 하단에서 스케치를 그림과 관련된 것으로 넣어주고 이 프리프로세서는 해주지 않으셔도 잘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것이 인식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Free Modern Abstract Painting on the Wall 이 프롬프트를 선택해서 이곳에 넣어주겠습니다. Generate.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림이 별로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네요. Abstract Painting이라는 것이 너무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 있는 Abstract라는 단어를 제거하고 풍경화를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Landscape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풍경화 페인팅이라고 하고요. Generate. 네, 결과가 나왔는데 앞서보다 훨씬 더 그림의 품질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이 이미지를 선택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스크 영역을 리셋해 주시고 드래그해서 이곳에 넣어줬고요. 원형 테이블과 카펫을 생성해 주기 위해 마스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실습 페이지에서 이것과 관련된 프롬프트를 가져다가 붙여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봤는데 마스크 영역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일부가 잘려 있어서 마스크를 다시 보완해 주었고 카펫의 재질의 고급스러움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프롬프트를 울 카펫으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외곽 라인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컨트롤렛에 사용된 컨트롤 웨이트를 낮게 조정했습니다. 최적의 값을 찾기 위해서 가중치를 몇 번 조절했습니다. 0.4에서 0.5 사이에서 계속 조절했습니다.
네 번째로 플로어 램프와 실내 식재를 위한 마스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이것에 붙여넣기 해주었고요. 컨트롤S의 스케치 이미지도 변경해 주어야 되겠죠. 여기 식물의 잎이 좀 더 풍성했으면 하는 바람에 컨트롤 웨이트를 약간 높여 주었습니다. 이제 원본 스케치 이미지와 많이 다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다시 사용하겠습니다. 포인트 벽을 생성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이곳에 붙여 넣어 주었고요. 스케치도 불러와서 넣어 주었고, 그리고 이미지를 생성해 주었습니다. 네, 결과물이 나타났는데 여러가지 이미지 중에서 스케치와 가장 유사한 이 이미지를 선택해서 마지막으로 TB를 넣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TB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리셋을 눌러서 마스크 영역을 리셋 해주시고 이 이미지를 불러다가 이곳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Large Wall Mounted LED TV with Dark Black Screen 이곳에 프롬프트로 붙여 넣어주시고 스케치를 TV가 들어있는 스케치를 불러서 이곳에 넣어주겠습니다. TV를 이렇게 별도로 작업을 하는 이유는 제가 사전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두 가지 물체를 이렇게 분리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TV는 블랙 스크린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과 색채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물을 분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TV 영역에 마스크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TV가 들어갈 영역에 대한 마스크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너무 똑같이 그리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불필요한 아티팩트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유사한 크기에서 살짝 그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보시면 TV의 형태는 잘 만들어졌는데 이 색상면에서 검정색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기서 마스크드 컨텐트에서 필이라는 이 옵션은 주변에 있는 색상 값을 참고해서 사물의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색채가 베이지 컬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죠. 이럴 때는 프롬프트에서 말하는 다크 블랙 스크린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레이텐트 노이즈를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레이텐트 노이즈는 이 디노이징 스트렝스 값을 좀 더 높여줘야 됩니다. 일단 생성을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생성. 네, 레이텐트 노이즈는 이렇게 잠재 노이즈를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디노이징 값으로는 이미지가 잘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2를 한번 줘볼까요? 네, 2를 주고 생성. 잘 나타나긴 했는데 TV 같지는 않네요. 그냥 검정 상자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노이징 스트렝스를 약 0.85 이렇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생성. 다소 무게졌네요. 여러 장의 이미지를 생성해서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배치 카운트를 6으로 해서 컨트롤 엔터. 이렇게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이미지를 생성한다는 것은 한 장의 이미지 생성으로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장의 이미지를 생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보다는 좀 더 나아진 것 같은데 괜찮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무난한 것 같은데 베젤이 좀 두껍네요. 조금 있다가 플럭스 데브 체크포인트로 재생성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리셋을 해주시고 이 이미지를 끌어다가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제가 스케치했던 모든 사물은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플럭스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이것을 to in paint 상태에서 to image로 위치를 이동시키겠습니다. 네, 이제 이곳에 들어갔고요. 이제 체크 포인트를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지금 체크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플럭스 데브 FP8을 사용하겠습니다. VAE와 텍스트 인코더는 플럭스용 VAE, 플럭스용 텍스트 인코더, 그 외에 또 다른 텍스트 인코더, 클립 언더바 L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3개의 모델을 여기에 넣어주시고 프롬프트는 재생성할 때는 이 프롬프트 전체를 모두 다 이곳에 모두 붙여 넣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가서 샘플링 메소드와 스케줄 타입은 이렇게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오일러, 심플, 플럭스 모델에는 아직까지 다양한 샘플링 메소드나 스케줄 타입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일러와 심플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곳의 해상도는 컴퓨터 사양이 좀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지만 이 해상도를 높여주면 이것에 대한 디테일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 해상도를 이렇게 고정을 하신 다음에 약 1700 정도로 맞춰주시면 하단이 960, 상단이 1704로 이렇게 나타나죠. 이 정도 사이즈로 키워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CFG 스케일은 1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플럭스에는 네거티브 프롬프트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플럭스 스케일을 1로 하셔야 이 네거티브 프롬프트가 비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여기 디노이징 스트렝스는 앞서 레이텐트 노이즈를 사용하기 위해서 0.85로 높여주었는데 중간값인 0.5로 변경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컨트롤 유닛, 이 스케치 모델은 플럭스용 스케치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없이 그냥 이미지 자체를 디테일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생성해 보겠습니다. 플럭스 모델이기 때문에 이 GPU에 업로드 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좀 느긋하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향상되었는데요. 여기 지금 어색한 다리가 아주 깔끔하고 정갈하게 변했고, 이 카펫은 사각형인데 원형으로 좀 바뀌었네요. 이쪽에 플로어 램프나 이쪽에 풍경화는 훨씬 더 매끄럽고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식물이나 이런 것도 변했고, 이쪽에 창문이 흐렸던 것도 훨씬 밝게 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큰 향상을 기대하실 수 있는데요. 이 카펫이 조금 달라진 것은 여기 있는 디노이징 스트렝스를 약간만 낮게 조절하시면 이 이미지와 닮았으면서도 향상된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전체 세팅 값을 다음 작업할 때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웹UI 폴즈를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SDXL 이런 플럭스 UI 모드는 최종 작업했던 값들이 저장되지 않아서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세팅된 값을 그대로 다음에 웹UI 폴즈를 런치했을 때도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여기 세팅스에서 하단에 있는 디폴트를 눌러주시고 뷰 체인지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변화된 세팅 값들이 나오죠. 저는 두 번째 작업하는 거라 변화되는 옵션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플라이를 눌러주시고 다음에 웹UI 폴즈를 재시작하셨을 때 이쪽 이미지 투 이미지 탭으로 이동하시면 동일한 프롬프트, 동일한 해상도, 동일한 샘플링 메소드, 스케줄 타입, CFG 스케일, 디노이징 스트렝스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인페인트 기능을 활용하고 컨트롤러 스케치를 활용해서 다양한 사물을 반복해서 추가해봤습니다. 다만 SDXL 체크포인트로 작업한 결과는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플럭스 체크포인트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재생성하고 업스케일링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훨씬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를 더욱 크리에이티브하게 크리에이티브